엄마다 팟캐스트, 예, 오늘 모카라디오에서요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내 아이를 위한 따뜻한 심리학 공부, 그로잉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제가 궁금했었던 질문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책에서 보면 그 3장에서요 10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해 봐야 할 좋은 습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이제 그로잉맘님께서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으로 부모가 좀 꼭 기억해야 하는 좀 더 우선시 되는 또 좀 더 중요한 그런 습관들을 좀 강조해 주신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엄선하고 엄선해서 10개를 만든 거기는 해요. 제가 또 거기에 또 엄선을 부탁드렸네요. 사실 엄마들이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가 한 4세에서 7세경에 이제 그 시기를 격동의 시기를 보낼 때 아이들이 굉장히 잘난 척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불편하다는 질문 많이 주세요. 이렇게 뭐 공주 옷 입고 막 샤랄랄 한다라든가 뭐 내가 제일 예쁘다, 내가 제일 최고다, 그래서 지면 막 못 견뎌 하고 막 싸우고 이러는 행동들. 이제 이것이 아이가 너무 이기적으로 클까봐 사회성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남들한테 미움받을 텐데 이제 이런 고민들 하시니까 엄청 질문을 많이 주세요. 열의 9이 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는 건 열의 9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 발달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책에도 아이가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 같은 그림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자기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잘난 척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전에 엄마가 주는 거 가만히 탐색만 했는데 이제 내가 막 움직이면서 만질 수 있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약간 자뻑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너 되게 괜찮다 싶으니까 아이가 열심히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이는요, 어쨌든 이 4세에서 7세를 지나면서 산 꼭대기에 한번 정상에 올라가 보고 싶어 해요. 거기서 야호 한번 외치고 싶은 거죠. 이 시기를 우리가 아주 정상적인 나르시시즘의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르시시즘 하면요, 뭐 생각나세요? 그리스 신화에서 내가 너무 잘생겨서 쳐다보다가 연못에 빠져 죽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면 막 지나친 자기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성격적으로 장애로 나타나면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이 시기에 아주 정상적인 나르시시즘을 한 번은 겪는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짱인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를요 막 스스로 높여주실 필요는 없어요. 막 너가 최고란다? 막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엄마 내가 최고지. 엄마 내가 제일 예쁘지. 했을 때 엄마들이 막 불편하니까요. 너도 최고인데 뭐 누구도 최고지 라고 한다라든가 맞아요.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친구가 속상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아이가 한 번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다 잘난 척 할 때요, 같이 잘난 척 했다가 떨어지는 게 더 정상적이지 그걸 못 해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언젠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떨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오히려 이제 모두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만 올라가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심리적인 어떤 과정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가 엄마 나 너무 최고지? 그럼 너무 불편하면 엄마한테 너가 최고지 라고 조금 변형해서 아이의 그 시기를 조금 인정하고 넘어가도요 아이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질문이 생기시죠. 언제 떨어질까? 네. 떨어지긴 하냐? 네. 왜냐하면 제가 채연이가 이제 6살이 되면서 그때 또 저는 이제 채연이가 혼자니까 그쵸. 그게 더 이제 외동이라 그런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자연히 연상되는 질문으로 막 나오는 거죠. 제 스스로가. 근데 떨어져요. 사정없이 떨어져요. 언제부터 떨어지면 보통은 7세 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내면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나보다 이쁜 애가 더 많은 거예요. 나 하나도 안 날씬하고 나 하나도 공부 못해. 금방 다 떨어지게 돼요. 아이들이 당연한 좌절의 수순을 밟기 전에 내 인생에서 최고 아름답고 꽃피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 장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이가 일생 중에 한 번 올라가야 하는 그 시기 너무 초조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아이가 올라갔다 잘 내려올 수 있게 지지해주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아이는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걸 좀 믿어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모든 아이들이 겪는 또 우리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자랐던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누구나 공주이고 왕자인 시기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봐도 되겠네요. 네 인생의 황금기다 이런 마음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제가 그러니까 이 책에도 보면 이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엄마 마음이 벌써 달라지고 편안해지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참 이 내용을 알 때와 모를 때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이 책 말고 또 그로잉맘님께서 쓰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그로잉맘 내 아이를 위한 심플 육아 이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보면서 아이와 대화할 때 5가지만 하지 않기, 놀이할 때 5가지만 하지 않기, 훈육할 때 5가지만 하지 않기.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의 관점에서 되게 쉽고 깔끔하게 정리된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와, 정말 육아가 심플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무거웠던 마음이 되게 해소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니까 5가지 하지 않기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지금 목차 내용만 읽어드리면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니까 5가지 하지 않기. 첫 번째, 애착에 집착하지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분유 수유에 죄책감 갖지 말아요. 세 번째가 육아 스트레스에 당연시하지 말아요. 네 번째가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5번째가 엄마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말아요 라는 그 제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엄마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말아요 라는 요 부분이 그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습관에서도 보면 그로잉맘님께서 엄마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좀 보살펴줘야 된다고 당부하셨잖아요. 저도 채연이 돌 지나고 제가 우연히 듣게 됐었던 비폭력 대화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감정하고 욕구를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게 이렇게 되게 좀 좋은 거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 대목이 되게 공감이 됐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아에서 되게 중요한 엄마의 감정 이거를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엄마 감정 조절을 좀 잘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감정을 소중하게 엄마가 보살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이한테 공감해 주라는 얘기 많이 듣고 육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요. 도저히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언어적 공감은 잘해요. 그랬구나, 슬펐구나, 이제 배운 대로 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가끔은 아이가 내 앞에서 보여주는 감정이 뭔지 아예 안 읽힌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공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양육법에서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정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엄마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이 감정은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 조절이라는 걸 감정을 많이 억누르는 방식으로 많이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울지 마라는 방식이 되는 거죠. 감정을 조절하는 게 억누르는 거와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 조절은 감정을 안 느끼는 게 아니고 감정을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행위예요.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래 방법들이 있는데 다들 잘 못하세요. 그래서 왜 못할까? 이렇게 한번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감정에 대한 워크숍이나 엄마들과 많이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우선은요. 요리를 잘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죠? 레시피도 있어야 되고요. 요리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없는데 요리 잘할 수가 없어요. 레시피도 그렇죠. 있어야 되지만 레시피가 있는데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재료부터 사야 되죠. 감정을 잘 조절하려면 감정 조절 잘하는 레시피도 되게 중요하지만 감정 조절을 할 그 감정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감정 단어를 우리 지금부터 1분 동안 써볼게요 하면 보통 몇 개 쓴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몇 개 못 적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좀 깜짝 놀랐었던 개수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보면요. 질이 떨어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감정을 오리지널 감정을 쓰지 않고요. 뭔가 행동 단어나 욕구 단어나 이런 걸 막 섞어서 쓰세요. 감정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감정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엄마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감정을 잘 조절하려면 감정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네. 많이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유가서, 제가 유가서를 썼지만 네. 유가서도 중요하지만 실은 소설이나 내가 원래 아가씨일 때요. 네. 감정을 접했던 도구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엄마 되면 싹 끊어져요. 내가 좋아했던 걸 통해서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채로운 감정. 그 뭐 연애 감정 이런 거, 설레임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정 단어를 매일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감정 일기 같은 걸 활용하면 가장 좋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실제로 뭘 앉아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많이 권하는 방법은 혹시 SNS를 하시는 분들은요. 내 아이 사진도 올리고 오늘 있었던 일도 올릴 때 간단하게 해시태그 같은 거 사용해서 한 3개 정도 내가 오늘 느낀 감정을 해시태그로 남겨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너무 좋은 며칠 하다 보면 근데 똑같은 단어만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각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오늘 즐겁기만 했나? 정말 화만 났나? 왜냐면 화라는 감정 하나에도요. 분노도 있고요. 그냥 화난 것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요. 괘씸한 것도 하예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괘씸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다양하고 다채로운 감정을 내가 단어를 표현하면서 개수를 늘려가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딱 아이한테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아이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억울하구나. 나만 오늘 이렇게 이런 상태여서 남편은 나가서 억울하구나 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몰라줘서 얘가 괘씸한 건지 이런 게 구분이 돼야 감정 조절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간략한 방법이지만 시작은 늘 간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저는 많이 권하고 또 실제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막상 해보면 익숙해지고 점점 개수가 늘어나는 걸 많이 경험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거기서 조그만한 이렇게 종이에 감정하고 욕구 되게 많이 적혀있는 단어들 막 있는데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제 감정이 뭔지 몰라서 계속 거기 들여다보면서 막 찾아보고 이건가 막 그랬었고 또 채연이 그림책을 그려다 보니까 감정에 관련된 그림책을 좀 많이 사주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9살 마음사전도 그렇고 뭐 42가지 감정 색깔 찾기 이런 것도 그래서 오히려 그 책에서 제가 오히려 내 감정을 제 감정을 볼 때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알려주신 SNS 해시태그 그 방법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그로잉맘님께서 내 아이를 위한 심플 육아에서 보면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좀 되게 참 신선하고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 기질 이것만은 하지 않기 였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 기질에 대한 막 색깔 블럭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기질별 이런 특성 내용 이런 게 소개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채연이의 기질하고 또 저의 기질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엄마 기질하고 아이 기질하고 또 왜 그걸 우리가 보통 뭐 궁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잘 맞는지 다른지에 따라서도 또 갈등이 다를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부모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을 좀 함께 테스트해보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코칭받거나 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 기질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다루시는 내용인데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반적인 육아법이 먹히지 않는 것을 그것이 무능력의 문제가 아닌 차이의 문제임을 부모들에게 이해시킬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레고 블럭을 통해서 기지를 소개했던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오디오 클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기지를 녹음하고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내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실은 작년부터 계속 그로잉맘에서는 기질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백화점 아카데미, 그다음에 저희 자체 서울숲에 있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실은 말이지 1분 만에 마감되고 이러거든요. 다들 이제 많이 궁금하신 거죠. 그 나한테 맞는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이나 이렇게 다양한 곳에 계시는 분들도 워킹맘 이런 분들이 잘 이용하기가 어려우셔서 저희가 2달 전쯤에 온라인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신청하시면 일단 집으로 배송이 오고요. 그걸 온라인에 다시 재등록을 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인데, 우선은 펀딩을 통해서 저희가 500명을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고요. 8월 달에 이제 일반 서비스로 오픈을 하게 돼요. 8월 달에. 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저희 growingmom.com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8월을 또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내용 보면서 되게 막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됐기는 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채연이를 보면서도 이게 이렇게 일반적인 발달과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채연이가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고 또 제가 가진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게 서로 같아서 부딪힐 때도 있는 것 같고. 같아서 문제고요. 달라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그런 내용이 좀 궁금했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그로잉맘님의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과 그리고 그로잉맘 내 아이를 위한 심플 휴가, 여기에서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나는 엄마다 방송에서 제가 또 에피소드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로잉맘님께서 좀 육아하시는 우리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좀 따뜻한 응원 메시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들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제가 많이 뵙다 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 노력하세요. 좋은 이제 엄마나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이제 많이 좌절을 하시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책에도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습관을 만들어 가듯이 계속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엄마라는 삶을요, 조금 더 과정 중에 우리가 놔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갑자기 엄마가 아니었다가 좋은 엄마로 딱 바뀌는 어떤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엄마도 살면서 좀 나은 엄마, 좀 나은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내가 실수를 했어도요, 이 실수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요. 왜 난 좋은 엄마여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했지가 아니고, 좋은 엄마가 되는 과정 중에 내가 오늘 또 한 번 이랬구나. 라고 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자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심리학에서는. 저는 엄마들한테, 특히 아빠 엄마들한테 이 자기자비가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그럼 너무 합리화 아닌가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러기는 지금 너무 빡빡해요. 다들 우리 너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내 자리에 있었어도 화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었어 라는 자기자비가 저는 아주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못나 보일 때는요, 나를 내 앞에다 소환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아니어도 그렇게 야박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지. 왜냐면 저는 제가 너무 아이한테 실수했을 때는요, 만일에 나 같은 실수를 한 엄마가 나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할까? 넌 정말 나쁜 엄마야,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조금 객관화시키고 과정 중에 있음을 조금 인지시켜주는 거, 그게 조금 현실적인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해주신 그 응원 메시지가 오늘 액션맘에게도 정말 큰 힐링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자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액션맘이 진행하는 나는 엄마다는요, 여기 굉장히 노랑노랑 화사한 모카 라디오에서
1부, 2부 순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모카 라디오 특집으로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던 그로잉맘님의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예. 그래서 저자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책 10권을 제가 모카 라디오 특집으로 이벤트 선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나는 엄마다 팟캐스트 팟빵에서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액션맘 블로그에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라디오 해보고 싶다고 이제 얘기했었던 게 팟캐스트에선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못 틀거든요. 근데 오늘 모카 라디오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제가 멘트도 하고 음악도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진짜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을 이렇게 해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 너무너무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액션맘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주 나는 엄마다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